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임시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뵀던 분도 계시고, 앞타임에서 뵀던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선생님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번 시간에 어쨌든 한 번 했죠? 네. 그리고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강의를 거의 다 이제 마치고 계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어느 정도 좀 들으셨는지 좀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선생님, 어느 정도 공부하고 계세요? 많이 못했고요. 아니, 네. 어떤 공부를요? 만다라, 네, 강의만. 다 듣고 오면은 15강까지는. 아, 그래도 많이 들으셨네요. 예, 네네. 예. 작업은 좀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만다라. 저번 때 사실 많이 하고 싶었는데 네. 이제 그 시험 본다 그래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하려고 하나씩 신랑 거 제 거 하나씩 했거든요. 아, 네네. 우선 잘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오늘 어느 정도 좀, 네. 13강까지인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만다라 그리는 거는 지난번에 오프라인 수업하신 거 내용 보니까 좀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와서 직접 해보고 난 다음에 시작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직 힘들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작업 많이 좀 하시고 공부하셨나요? 그러면 이 도안에 색칠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가지고 색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거의 그냥 비슷하더라고요. 똑같은 도안인데도 나중에 보면 색도 거의 비슷했고, 근데 더 이제 진도가 나갈수록 좀 더 뭔가 편안해지는 네네네. 그 그림에서. 알겠습니다. 네, 15강까지 들었습니다. 네. 원래 우리 16강까지밖에 안 올라갔잖아요. 아,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20강까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 중에서 또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다르게 좀 만다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만다라 명상으로 활용된 프로그램하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만다라란 개념 이제 마지막 오프라인이니까 정리하고, 만다라 명상을 제가 그 강의에서 무엇이라고 정리했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만다라 명상 오늘 할 실습 제가 아까 나눠드린 종이 관련된 거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좋을지 안내한 다음에 실습하고, 마지막으로는 강의에서도 봤던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사례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간단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다라 명상 지도사 이렇게 과정을 듣고 계시니까 만다라라는 걸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겠죠? 누가 나 만다라 명상 지도자 자격증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만다라가 뭔데 공부를 하는 거니?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만다라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드렸을 거예요. 강의에서 다시 좀 여러분 숙지하시라고 설명드릴게요. 만다라가 무슨 뜻이에요? 물어본다면 만다라는 사실 단어가 두 개가 합쳐졌어요. 만다와 라라는 둘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만다라는. 네, 만다는 우리의 본질적인 영역, 중심적인 영역, 마음의 진수, 본체, 아주 에센스 같은 걸 말하고, 그 영역은 우리의 의식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을 말해요. 근데 그 영역이 보이도록 라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는 장소화한다, 소유화한다, 완성한다, 성취한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이도록 완성한 공간, 그림 이런 게 다 이제 만다, 라인 거죠. 본질적인 마음을 시각적으로 보이도록 완성한 많은 작업, 종교적인 작업, 심리치료적인 작업 모두 다 만다라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런 법회를 하기 위해 그림을 그려놓은 만다라도 만다라고, 저희의 마음을 그린 것도 만다라인 거죠. 마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으니까. 근데 이런 만다라 의미를 밀교의 대일경이라는 경전에 나타낸 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만다라의 의미를 좀 본질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대일경 경전에 금강주 비밀주라는 보살이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대목이 있어요. 세존이시여, 무엇이 만다라라고 합니까? 이 대일경에 만다라를 만든다, 만다라를 그린다, 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경전에. 그래서 이제 이 보살님이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부처님을
출생시키게 하는 게 만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한 공간에, 빈 원에, 아니면 어떤 도안 안에 만다라를 그리면 우리 안에 있는 부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안에 불성이 탄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 거, 우리 안에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거, 모든 중생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그러니까 만다라 작업을 한다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불성, 부처님을 계속 탄생시키는 감동스러운 작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할 바 없는 맛이고 최고의 맛이고 비교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만다라로 설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본질, 본성을 출생하도록, 탄생하도록 하는 공간으로서의 개념이 있어요. 도량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를 딱 그리고 어떤 영역을 설정하는 순간 이건 우리 마음의 공간이에요. 평면 공간을 넘어선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만다라는 기원이 있어요. 만다라 기원을 이런 만다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막 찾아가 봤더니 아주 원시시대에 이렇게 샤먼이 원시시대 마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프면 이 샤먼한테 데려갔대요. 샤먼이 어떻게 했냐면 땅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그리고 그 안에 그 아픈 사람을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의식을 치렀겠죠. 근데 병이 난 거예요. 그게 이제 만다라의 기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결계를 쳐야 돼요. 자, 이 결계는 바깥에 있는 나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안에 있는 약한 것으로부터 또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영역으로서의 테두리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결계를 먼저 설정하는 게 만다랑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설정을 하는 순간 이 동그라미 안은 다른 공간이 되는 거죠. 어떤 공간? 치유적인 게 가능한 안전한 공간이 된다. 그래서 만다라는 이 작업을 할 때 심리치료 작업을 하든 명상 작업을 하든 아, 결계를 치는 거구나. 이 안에선 모든 것이 다 안전하구나. 안전하고 편안해야 치료가 되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공간이다.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뭔가 또 여러분이 막 그 지도자가 1급, 2급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지도하거나 명상을 하게 될 때 이분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되면 만다라가 자연스럽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뭘 열심히 하시면 된다? 이 영역을 안전하다고, 이 순간을 안전하다고, 이 관계를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의 첫 번째 뭐냐면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괜찮다고. 오늘 어떤 마음을 꺼내도 괜찮다. 이걸 계속 이렇게 안심시켜 드리는 게 만다라 작업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없애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만다라는 처음엔 이렇게 종교적인 공간으로서 만다라가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건물, 불교적인 건물, 기독교적인 건물 다 결계가 있는 성스러운 공간이죠. 그래서 이런 공간들은 거의 대부분 위에서 올려다보면 도안적으로 만다라적인 구조로 만들어졌대요. 결계가 있고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가운데 중요한 분이 계시는, 우리 불교는 법신이나 보살님, 그 불상, 부처님이 계시는 거고, 이렇게 이런 불교나 다른 종교랑 상관없이 이거는 영국에 있는 스톤헨지라는 구석기 시대의 종교적인 탑 같은 건데 이것에 이런 조감들을 봤더니 이것도 좀 만다라적이었대요. 이런 게 많은 여러 가지 인류에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딱 2가지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구에서 들어와서 중간에 태양신을 모시는 제단을 만다라적인 구조로 그린 거예요. 이거는 약속한 것도 아니지만 이런 구조로 그릴 때 마음이 모이고 그 결계가 처지고 안전하고 그래서 의식을 치를 수 있는 영역이 된다. 이런 걸 이제 종교적인 영역에서 많이 표현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석굴암 같은 것도 만다라적인 구조죠. 중간에 이렇게 본尊이 계시는데 이 본尊을 만나러 가는 통로가 있고 이 본尊물 주위에 협시부들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잖아요. 그럼 이 영역은 결계가 처지고 중심이 있고 그리고 이 영역은 안전한 성스러운 부처님의 세상, 도량 이런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교적인 건물로서 만다라적인 구조가 처음에는 활용이 되다가 이런 거는 이제 나바오족이라는 그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인데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성장해서 발전될 때 그 사람의 스토리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대요. 모래로. 티벳 모래 그리듯이. 근데 그 구조도 좀 만다라적인 거죠. 중심이 있고 사방으로 펼쳐져 있고
그리고 여기는 뭐 동그랗지는 않지만 이렇게 결계를 그리고 이렇게 평면화된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불교에서도 이렇게 도상화, 그래서 이렇게 평면으로 걸고 보는 그림을 밀교에서는 도해 만다라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진. 그래서 이런 만다라는 처음에는 심리적인 것보다는 의뢰의 도구인 거죠. 이걸 걸어놓고 이 그림을 보기만 해도 아, 부처님의 세상은 저렇게 생겼고 깨닫는 과정은 저런 단계로 가는구나라고 이제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불국토의 세계를 그림으로 그려주는 이런 밀교 만다라가 그려지다가 그 다음에는 좀 명상적인, 보기만 해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그림으로 이제 바뀐 거죠. 요거는 만다라의 조금 더 초기 버전이라고 얀트라라고 하는데 비슷하죠. 만다라랑 4개의 문이 있고 결계가 있고 이렇게 연꽃을 상징하는 자비심, 모성 이런 테두리가 있고 가운데에는 양의 에너지와 음의 에너지가 통합되는 그 중심에 균형이 맞춰지는 과정이 일어나는 이런 명상적인 그림으로서의 만다라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밀교의 기본적인 만다라 구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도안적인 것만 가지고 왔고 오른쪽은 요거를 이렇게 채색한 기본적으로 바깥에 결계가 있고 사각형으로 된 영역이 설정되죠. 지금 도형이나 색채 상징 이쪽 다 들으셨잖아요. 거기 보면 사각형이라는 도형이 가진 의식적인 나는 의식적으로 부처님의 세상으로 들어가겠어 라는 약간의 결의가 있는 그런 도형이 있고 여기 그리고 뭐가 있죠? 문이 4개가 있죠. 이 문 앞에 이렇게 사천왕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탐진치가 있으면 사천왕을 못 들어가는 이 문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천왕이 너무 무서워 보여서. 그래서 탐진치를 닦으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부처님을 만나고 그리고 부처님 이 법신 주변에는 많은 보살상이 있죠. 이 보살상은 불교에서는 이렇게 8배수로 사방, 팔방 이런 의미가 있어요. 8려번이 확장되는 이미지로 쭉 나타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불교의 만다라 구조입니다. 자, 불교 만다라만 만다라 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는 고대 기독교 성당에 이런 미로가 많이 그려졌대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관점에서의 만다라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도 이 입구에 나의 길을 떠나는 거죠. 그분을 만나러 이 가는 길에 많은 시련과 고통과 번뇌와 시험에 들지만 궁극에는 그분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을 이렇게 기독교에서도 만다라 구조로 미로로 많이 그렸대요. 자, 오른쪽은 이슬람에서 명상할 때 보는 그림이래요. 근데 되게 만다라 저기죠. 바깥에 결계가 있고 중심에 이렇게 올라가는 삼각형과 내려가는 삼각형이 교합해 있고 약간 눈 같은 게 가운데 있는 이것도 이제 만다라 구조죠. 결계가 있고 중심에 있고 가운데 딱 포인트가 있는 자, 이렇게 명상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만다라가 성행이 되다가 현대에는 이제 심리치료적인 관점으로 많이 만다라가 그려지는데 그 시작은 이게 이제 융이라는 사람이 자기 내면 작업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이거 통합되고 나서 이렇게 만다라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다 해요. 근데 여기 지금 사람이 4명 있죠? 이 사람도 자기 안에 있는 여러 인격체를 마음 안에서 통합해서 완성된 그런 그림을 이제 그렸어요. 이것도 좀 동양적인 구조예요. 근데 융이라는 사람은 스위스의 정신분석 학자이긴 한데 이 사람의 내면 탐색 과정은 좀 동양적이기도 하고 되게 불교적인 관점도 이 안에서 이 사람이 되게 통합한 것이 있어서 이런 만다라적인 그림을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나서 주변을 이렇게 연구해 봤더니 아, 수행하는 과정에 깨닫는 과정을 만다라적인 그림으로 많이 그렸구나. 이게 사람들의 심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되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또 알게 되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다라 명상을 통한 마음 치유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 우리 안에 이제 마음의 중심이 있죠. 본질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만나서 통합해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징들이 막 이미지로 표현돼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내가 그동안 쌓였던 감정, 내가 생각했던 왜곡된 생각 이런 것들이 이미지로 막 표현되고 또 내 안에는 많은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표현되면서 그 과정에서 2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진단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오늘은 중심이 좀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오늘은 되게 안정돼 있구나. 내가 오늘은 되게 무겁구나. 이런 것들을 진단할 수 있고 2번째는 내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주면서 치유를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경험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다라 작업 안에는 이런 과정과 더불어서 집중하고 알아차리는 좀 명상적인 과정도 더불어 일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컬러링을 하시든 작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선은 집중이 되죠. 그걸 하는 동안은 다른 생각 안 할 수 있고 바깥으로 나가는 에너지를 많이 중심으로 모을 수 있죠. 그러다 보면 내가 오늘은 내가 이런 색깔을 칠했구나. 이 색을 칠할 때 내가 기분이 좋구나. 이런 여러 가지 자각과 알아차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집중과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명상적인 과정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은 어때 보이나요?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이 제가 써있긴 했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지. 자, 우선은 화면이 이렇게 반으로 갈려서 수평선이 안정되게 되어 있죠. 그림에 이렇게 좀 가파르게 되어 있으면 벌써 불편한데 이렇게 언덕이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결계가 단단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즐거운 듯이 밝게 펼쳐져 있죠. 그럼 우리의 그런 되게 안정된 상태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그림은 제가 설명한 적도 있겠지만 뭔가 막 뜨거운 게 나오는 느낌이 들죠. 뜨거운 게 나오는 느낌이 들고 여기 약간 중심처럼 무의식에 깔려있는 이런 눈 같은 어떤 씨앗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뜨거운 것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 왼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럼 왼쪽으로 나가고 있는 건 뭐라고 했었냐면 약간 과거지향적인, 과거의 아직 내적인 문제에 약간 끄달리는, 약간 그 부분에 아직은 관심이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분은 과거에 지금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중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분출하려고 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때 보이나요? 뭔가 굉장히 많은 색이 칠해져 있죠. 그리고 면이 굉장히 많아요. 면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면을 모두 다 다른 색으로 칠했어요. 그 얘기는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면 열정도 많고 에너지도 많고 책임감도 높고 그렇지만 욕심이 너무 많고 할 일이 많지만 안 할 일까지 다 할 수도 있어요. 이분은. 왜냐면 내가 다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성향의 분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나에게 연결된 건 다 뭔가 맡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주요한지를 이제 잃어버리게 돼서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분이. 그렇지만 긍정적인 건 뭐죠? 그래도 중심이 살아있다. 중심에 이분이 가진 긍정적인 것과 에너지는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이걸 이분이 많이 이렇게 알아내게 돼서 이런 분이 만다라를 계속 그린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빈 공간이 나오기 시작해요. 빈 공간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건 내가 뭘 안 해도 된다는 관점을 배운 거죠. 그렇게 이제 바뀔 수 있게 되는 그런 그림이 이제 만다라가 주는 힘입니다. 이렇게 뭔가 새싹이나 초록색 이미지가 나오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태도가 의미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다라적인 그림, 불교적인 그림에서는 모든 중생을 품으면서 하나 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마음도 다 괜찮다. 어떤 꼴도 다 만다라 안에서는 하나로 통합된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하죠. 자, 요거는 이제 저희 강의 내용엔 그렇게 없는 건데 오늘 약간 1급을 가기 전에 어쨌든 만다라는 불교적인 관점에서의 중요한 의뢰 도구이기도 하니까 밀교적인 개념을 좀 더 이해하시면 그래서 만다라가 이렇구나 라고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밀교가 가진 어떤 특징을 좀 만다라적인 관점에서 좀 이해해 보려고 그래요. 자, 밀교, 만다라 그림이 의뢰화된 이런 밀교적인 종교적인 특징은 조금 기본적으로 현대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활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믿고 있는 그런 불교랑은 약간 더 다른 색채를 가지고 있어요. 밀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대요. 그러니까 밀교 안에는 약간 밀교적인 수행을 하거나 만다라를 그리기만 해도 그 순간 법신과 합일되는 느낌? 법신과 합일되는 체험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신비롭죠. 해석이 불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밀교 자체는 좀 신비적인 요소가 있다. 그리고 밀교에서 중요한 건 의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다라적인 명상 과정을 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의례적입니다. 명상하기 전에 잠깐 앉아서 자세를 고치고
종을 치고 호흡을 하고 마음에 들어가서 만다라로 그림을 그리고 다시 바라보고 해석을 하고 이런 것도 다 과정이잖아요. 이런 의례적인 과정은 수행이든 심리치료든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의 마음을 거친 상태에서 미세한 단계까지 옮기도록 도와주는 게 되게 의례적인 과정이니까 특히 밀교는 이런 의례적인 과정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단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교에서 또 중요한 건 우리의 이런 색,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런 것에서부터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아까 티베트 불교에서 보였던 그런 그림 안에도 구조, 위치, 색깔 다 상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하나하나 그냥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 알아야 되기도 하지만 저희는 약간 명상적인 차원, 심리치료적인 차원에서 만다를 하는 거니까 좀 중요한 것들만 이해를 하는 식으로 그리고 어쨌든 상징적이다. 그 이미지나 색깔, 구조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밀교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적이면서 다른 불교 교파와 다르게 긍정적인 건 현실을 되게 긍정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긍정한다는 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 욕구, 나쁜 마음들, 예쁘지 않은 거, 폭력적인 거, 공격적인 것까지 다 긍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허용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너의 존재가 시작됐고 거기서부터 마음 공부를 해도 된다라고 긍정하는 게 밀교가 가진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밀교는 이제 삼밀 수행을 하죠. 몸에 대한 관찰, 몸에 대한 수행부터 적극적으로 그리고 말로 하는 거, 또 입으로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 의라는 거는 마음이나 의식 그런 거 관련된 수행을 모두 다 연결해서 긍정적으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밀교 특징 안에서 만다라의 특징을 또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밀교적인 관점 안에서의 만다라의 특징인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만다라 명상 관점에서 심리치료랑 다 연결돼요. 아까 말했듯이 관상의 도구로서 그려진 만다라는 도해 만다라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이 도해 만다라의 특징은 첫 번째 공간 영역으로서의 장소의 특징이 있대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심리치료적으로 동그라미를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하라고 한 것처럼 이런 밀교 수행에서 만다라도 불법을 펼치는 어떤 공간, 그런 영역으로서의 장소로서의 특징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수성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하나의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마음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항상 뭐가 있다? 중심이 있다. 그 동그란 원이 가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중심. 중심을 그리지 않아도 우리는 원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위치가 항상 중심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다라 안에 있는 중심은 이제 불교적인 관점으로는 법신이면서 비로자나 부리면서 뭐 대일열의 경 이런 관점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항상 중심이 있다. 이런 거랑 연결돼 있죠. 그리고 만다라 수행에서도 결계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우리 심리치료적인 관점에서도 결계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바깥에 있는 것에서부터 나를 지키고 안에 있는 소중한 것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결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화성이 있는데 이건 복수성하고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꼴들이 다 그려지지만 그게 이 안에서 조화롭게 다 운영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복수성들이 다 버릴 것이 없이 다 이유가 있도록 조화롭게 굴러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행적인 관점에서의 만다라의 특징이지만 저희 공부하는 관점에서 명상적인 차원, 심리치료적인 차원에서도 다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다라 수행의 과정을 이런 식으로 경전엔 정리되어 있어요. 만다라는 영성적 심상. 여기서 말하는 영성은 약간 뭐 종교적인 영성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의식보다 조금 더 높은 초의식적인 관점,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의 이미지가 뭐를 통해서? 의례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표현된 반드시 시각 형식으로 표현돼야지 만다라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꺼내서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색법을 통해서 신법을 아는 거, 색법 자체로 신법을 이해하는 거,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만다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다라를 그리고 싶다 해서 끝나면 안 되고 그려야 돼요.
여러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심상이 의례를 통해 도상화하는 게 만다라의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마음을 순서를 통해 표현하고 이미지화하고 그게 마음의 상징이구나 이렇게 이제 자꾸 되뇌이셔야 되죠. 자, 그래서 만다라의 영성체험 단계는 이렇게 기본 단계가 있어요. 먼저 가시화를 해야 돼요. 먼저 이렇게 꺼내야 돼요. 시각적으로. 자, 시각적으로 꺼내고 나면 내가 이런 마음이구나. 아니면 이렇게 같이 집단으로 만약에 나누게 할 때 나의 마음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받았거나 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죠. 꺼냈기 때문에 모두 볼 수 있게 꺼내서 알게 되고 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내면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자, 누군가 나의 그림에 대해서 리딩하거나 평가하거나 피드백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버리면 안 되고 그걸 다시 받아서 소화시켜야죠. 의식이. 내면을 하고 나면 나는 그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어때요?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거랑 모르는 건 다르고 그걸 이해해서 수용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고 나면 만다라가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냐면 새로운 만다라가 나온대요. 이도화가 돼요. 이 새로운 만다라로 그려진다는 건 의식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의식이 전환되고 의식이 확장되면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 전과는 다른.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죠. 만다라를 이제 쭉 그리시다 보면 이거 알 수 있어요. 꺼내고 이해하고 다시 그리고 이게 계속 진행되다 보면 내 마음이 쭉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네. 예, 예. 네, 이건 괜찮아요? 할까요? 자, 그럼 이런 가시화, 내면화, 이도화 구조로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제 그림이에요. 제 그림인데 이런 수행적인 관점을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런 집단 프로그램에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제가 고백하자면 저는 약간 그 사고형이면서 약간 강박적인 게 있어요. 되게 반듯해야 되고 막 맞춰야 되고 그런 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에다 이렇게 여기다 엄청 맞추려고 그리면서 제 스스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의 태도가.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에너지 너무 많이 쓰고 조금 삐뚤어지면 막 신경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옛날이에요. 어쨌든 그랬는데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던 어떤 분이 저한테 리딩할 때 피드백을 주셨는데 여기 이렇게 긴장된 것도 있긴 한데 이 아래 이 보라색 넘어 저 하얀색이나 이 파란색은 되게 자유롭고 되게 창의적인 어떤 분위기 같은데 왜 그거는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대를 띵 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되게 저의 부정적인 것을 고치려고만 그것에 대해 되게 끌려있기만 하고 저 나머지 아래 제가 이렇게 소외시켰던 많은 가능성의 부분을 인정해주지 않았구나라는 걸 제가 좀 이렇게 자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받아들이고 요 보라색 뒤에 하얀색 있죠. 요 영역을 좀 쳐다본 다음에 명상을 하고 작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게 그려졌어요. 여기 뭔가 아랫부분과 윗부분이 만나는 데서 어떤 알 같은 게 새로 태어나는 느낌? 그런 걸 이제 그리고 났는데 이때는 되게 테두리를 결계를 두껍게 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테두리를 두껍게 했다는 건 얘가 지금 자라는 중이어야 돼서 아직은 보호되어야 하고 어떻게 보면 바깥 세상으로부터 좀 방어가 되어 있어야 하는 시기.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좀 받아들인 내면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생각해보고 내가 되게 한쪽으로 치우친 의식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다시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어떤 산에서부터 뭐가 폭발해서 나오는 것 같은 어떤 새로운 관점이 나온 것 같은 근데 자세히 보면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이 기본 틀이 똑같아요. 이렇게 있고 올라가고 이렇게 있고 올라가고 이렇게 있고 올라가고 구조는 똑같은데 이미지가 되게 다른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약간 뭔가 새로운 얼굴이 출현하는 것 같은 명상을 하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뭐 얼굴이 출현한다. 뭐 새로운 관점, 새로운 입장 이런 걸 배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저에게 도움이 됐던. 그러니까 못하는 거를 막 붙들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저한테 여유를 주고 내가 가진 가능성을 가능성에 더 물을 주는. 못하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어도 괜찮다. 이것을 해결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만은 될 필요는 없다? 이런 걸 좀 배웠던 그런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이제 만다라로 표현하게 됐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만다라 명상은 안전한 일원상. 요 안전하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안전한 하나의 원 안에서, 공간에서의 작업이고, 마음의 중심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중심으로 가는 길에 표현되는 여러 가지 상징을 같이 이제 분석하죠. 이 과정에서 진단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집중하고 알아차리는 명상의 과정이 계속 연계가 되죠. 그래서 상담적인 파트, 명상적인 파트가 같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런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다라 명상은 기본적으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데 이걸 활용하실 때도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좀 지켜주시면 만다라 명상을 잘 할 수 있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또 만다라 명상을 하든 뭐 다른 활동을 하다 하든 이렇게 좀 거친 상태죠. 의식이. 그리고 생각도 많이 끼어들었고 그러니까 호흡 명상을 해서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중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화하는 명상을 먼저 앞에 하시고 그날의 주제와 관련된 명상을 하거나 뭐 컬러링을 할 때는 컬러링 도안과 관련된 명상을 잠깐 한 다음에 이제 심상을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다 하고 나면 자기 그림을 잠깐 떨어뜨려 놓고 바라보는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명상하고 작업하고 마지막에 명상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한 다음 혼자 리딩을 하든 팀으로 리딩을 하든 의식적으로 이걸 한번 해석해 보는 걸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내면화하기 좋아요. 우리는 느낌으로만 있으면 기억이 잘 안 남아요. 의식으로 언어로 한번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요 구조 안에서 진행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다라는 기본적으로 요런 구조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제가 이제 만다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만다라는 마음을 표현한 거고 우리 마음이 요렇게 그려진다고 이해하면 만다라 안쪽에는 좀 내면적인 나, 마음의 속마음 같은 거, 남들은 잘 모르는 중심적인 게 좀 안쪽에 그려지고 바깥에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나, 세상으로 평가되는 나, 사회적인 얼굴 이런 게 좀 바깥에 그려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결계이기도 해요. 사회적인 의식적인 게 결계이기도 하죠. 결계가 너무 두껍다. 약간 방어적이거나 폐쇄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계가 너무 또 없다. 그러면 바깥으로부터 너무 많이 상처받고 쉽게 다쳐요. 그러니까 결계가 어느 정도는 항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의식적인 나의 태도, 아니면 내가 좀 가린 태도, 억압된 태도, 그런 것들이 아래쪽에 그려지고 위쪽에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의식, 아니면 내가 알고 하는 나의 태도, 의식적인 영역이 그려져요. 근데 하다 보면 이 무의식이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파도처럼 올라온다거나 이렇게 대립된 상태로 그려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무의식은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이거는 의식화를 해야 되고 알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불 막 이렇게 분출되는 그분 그림처럼 왼쪽으로 막 움직인다. 그러면 과거지향적인 과거의 미해결 과제가 지금 막 작동해서 봐야 되고 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좀 미래지향적인 내 의식이 미래에 좀 꽂혀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좀 기본적인 구조 안에서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인생의 길 만다라라는 걸 할 거예요. 제가 드렸죠, 하나씩. 요거를 이제 볼게요. 여기. 둘 다 안 드렸네. 여기 선생님. 다 드렸나? 거기, 저는 이걸로 할게요. 자, 거기 이제 영역이 나뉘어져 있죠? 아, 있구나. 자, 이걸 강의 중에
설명을 한 횟수가 있어요. 아직 못 보셨나? 네.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이제 혼자 실습하라고 하시면 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해보니까 되게 중요한 만다라라서, 이제 상담 같은 걸 하다 보면 인생 그래프 같은 거 그리라는 그런 횟수가 있어요. 뭐 인생을 여기서 태어나서부터 지금 나이까지 그리고, 내가 즐거웠을 때, 힘들었을 때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라는 기법이 있는데, 요걸 이제 만다라적으로 제가 바꿔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요 동그라미 안에 나눠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들의 연세에서 4개로 영역을 나눠서 여기는 약간 1번은 성인 되기 전에 성인 되기 전의 시절, 2번은 약간 젊은 시절, 그 다음에 3번은 3, 40대, 그 다음에 4번은 최근부터 약간 먼 미래까지 구역을 나눠서 이 안에 표현을 하고, 마지막에 5번에는 뭘 그리냐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가치, 중요했던 목표나 의미 같은 걸 중심에다 그리는 걸 오늘 해볼 거예요. 좀 이따가. 자, 갑자기 막 도하나 없이 그냥 빈 원에 그리라고 해서 무서우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 무서움을 경험하시고 또 나중에 지도하실 때 도와주셔야 되니까 해봐야죠. 근데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느낌으로 색칠만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뭐 구체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면 딱 그걸 하셔도 돼요. 제가 이제 좀 이따 명상할 때 다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다른 사람이 그린 거를 그림을 볼게요. 요 인생의 길 만다라를 그린 거예요. 어떤 분들이, 두 분이. 자, 왼쪽 걸 보면 이렇게 4개로 나뉘어져 있죠? 이분은 40대였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10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이 40대까지 살아오는 순간 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걸 가운데 그리셨어요. 어린 시절은 뭔가 희망이 가득 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즐거운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약간 이렇게 뭐가 분리돼 있죠? 이분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랑 조금 이렇게 좀 분리됐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헤어지셔가지고 어머니로 분리돼서 약간은 소외된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행복하기도 했지만 그런 감정이 좀 느껴지죠. 그런데 20대 때는 뭔가 그냥 가능성을 가지고 희망찬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자, 30대 때 이게 잎이 지금 2개죠? 자식을 2명 낳습니다, 이분이. 자식을 2명 낳는데 이 큰 빨간색은 첫째 딸이고 요 초록색은 둘째 아들이에요. 누가 이분을 힘들게 하는 것 같나요? 여러분? 이분은 딸하고 관계가 힘든 분이었어요. 딸이 자기를 괴롭히고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되게 여린 분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아들은 어때요? 너무 예쁘고 소중해. 이 둘이 이분의 큰 인생의 화두였죠. 그리고 이분 인생에 자식밖에 없죠. 본인이 없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다가 만다라 작업을 한창 하고 나중에는 이런 명상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화두들을 많이 받으시냐면 제대로 봐야 한다. 뭔가 정확히 봐야 한다. 지금 상태를 지켜보자. 이런 걸 이분이 많이 내면화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그리신 거예요. 계속 상황을 깨끗이 보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약간 자기 안에 있는 희망이나 가능성이나 새로운 영역에 대한 그런 즐거운 느낌 같은 걸 이제 이 이후에까지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이제 그리셨고, 이 안에 중심에는 노란색을 그리셨죠? 이분이 가진 약간 순수한 영역이 있었어요. 좀 어린아이 같은. 그걸 이분은 평생 잘 유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항상 지키고 싶어 하셨던, 그걸 이제 중심에 그리셨어요. 이런 식으로 그린 분이 있고, 자, 요거는 어떤 스님이 그렸어요. 비구니 스님. 이분이 근데 동진 출가하신 분이에요. 어렸을 때. 일찍 절에 가서. 이분이 근데 어렸을 때 기억은 되게 안 좋대요. 이게 까만색이 있죠. 뭔가 힘들어 보이죠. 동굴 같고. 되게 외롭고 쓸쓸하고 무겁고 좀 아픈 기억이 어렸을 때 많은데, 그랬다가 20대 때 제대로 공부하시고 이러면서 되게 희망찼대요. 그러다가 30대 때 돼서는 길을 잃으신 느낌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다에 빠진 느낌이 뭔가 들죠? 얘랑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시다가 좀 답답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탑 같은 걸 그렸는데, 이분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명상이나 심리치료 이런 쪽 공부로 다시 돌리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탑이 어떤 분은 너무 뾰족해, 너무 아픈 것 같아, 공격적이 할 수도 있지만 이분에게는 내가 해보고 싶은 거를 해본다. 끝까지 해본다. 이런 표현으로 이분은 이제 표현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내 안에서 되게 응원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번은 끝까지 해봐야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이분에게는. 그리고 이분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자기 안에 있는 되게 열정 같은 거. 열정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빨간 별로, 그리고 겉으로는 되게 논리적인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에너지가 강한 그런 분이었고, 이걸 이렇게 인생의 길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좀 이따가 해보겠어요.